80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딱 한 번 되돌릴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20살, 30살, 젊고 가능성이 많던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나이는 뜻밖에도 60살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딱 한 가지만 시작했어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자식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딱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60대를 인생이 정리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0세 어르신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60세는 인생이 끝나는 나이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87세가 된 서동진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60이 되었을 때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서동진 어르신의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80세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노년을 바꾸는 3가지 선택도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서동진 어르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3살에 처음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에는 입김이 하얗게 올라왔고 여름에는 새벽부터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도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당연했고 묵묵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그래도 참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는 날이면 서동진 어르신은 늘 같은 일을 했습니다. 봉투를 그대로 아내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써. 그 말 속에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작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30이 되었고 40이 되었고 어느새 50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자식 둘은 장성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에 들어갔고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 서동진 어르신은 아내와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왔고 해야 할 책임은 대부분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이 되던 해 서동진 어르신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었고 출근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시장을 천천히 걸어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볕도 쬐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던 사람에게 그 시간은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는지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리다가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그 시간을 채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서동진 어르신의 얼굴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졌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동진 어르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서동진 어르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친구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걸려왔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서동진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주 오랜 친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김철수.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였습니다. 한때는 매일 얼굴을 보던 사이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진아, 잘 지내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반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 서동진 어르신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금방 늙는다. 그리고 친구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경로당 옆에 작은 텃밭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키우고 서로 도와가며 밭을 가꾸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나와봐라. 같이 흙 좀 만지자. 서동진 어르신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농사를 지어. 평생 공장에서 일만 했지. 흙을 만져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농사랄 것도 없다. 그냥 나와서 구경만 해도 된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나가봐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서동진 어르신은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 옆 공터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허리를 굽혀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제 전화했던 친구가 보였습니다. 야, 동진이 왔네.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동진 어르신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친구는 작은 삽을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상추 모종 좀 심자.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흙을 어떻게 파야 하는지도, 모종을 얼마나 깊이 심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어르신들이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깊게 심지 마요. 물은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날 서동진 어르신은 1시간 정도 밭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이 조금 일찍 떠졌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심은 상추, 물 줘야 하지 않나? 그날 이후 서동진 어르신의 하루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고 흙을 만지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서동진 어르신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작은 텃밭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텃밭에 나가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동진 어르신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상추가 얼마나 자랐을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텃밭에 도착하면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동진 씨 왔어요? 이제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만 끄덕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짧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상추가 꽤 잘 자랐네요. 그렇게 한마디 두마디 말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옆밭을 가꾸던 어르신이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일 조금 했으니까 한잔합시다. 밭 한쪽 평상에 앉아 종이컵에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서동진 어르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시간이 있었나?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런 여유를 느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동진 어르신은 조금 놀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로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다시 힘이 생겼고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텃밭에서 키운 상추가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서동진 어르신은 그 상추를 한 봉지 따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쌈 먹자. 아내는 상추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키운 거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서동진 어르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뿌듯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상추쌈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동진 어르신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만 앉아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구나. 그 일이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갈 이유가 생기는 것,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이유가 생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동진 어르신은 아직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텃밭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이 서동진 어르신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배움이었습니다. 텃밭에 나가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동진 어르신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에 나가 상추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흙을 만지고 나면 몸이 가볍게 풀렸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은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텃밭에서 함께 일하던 어르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진 씨, 경로당에서 우쿨렐레 모임하는 거 알아요? 서동진 어르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쿨렐레요? 평생 악기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배우면서 웃는 거죠. 그 말에 서동진 어르신은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경로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기타처럼 생긴 악기를 들고 서툰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박자를 놓쳤고 어떤 분은 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계속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틀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웃었고 누군가 박자를 놓치면 다 같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동진 어르신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을 이끌던 선생님이 우쿨렐레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줄을 누르는 것도 서툴렀고 소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1달 동안 소리도 못 냈어요. 그 말을 듣고 서동진 어르신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우쿨렐레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드 하나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간단한 노래 한 곡을 끝까지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서동진 어르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기쁨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바빴고 늘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웃고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서동진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우는 게 있어야 사는 것 같아. 그 말은 예전에 서동진 어르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서동진 어르신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곧 서동진 어르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한마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년에는 딱 3가지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 3가지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가지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쿨렐레 모임이 끝난 뒤 서동진 어르신과 몇몇 사람들이 경로당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진 씨는 요즘 얼굴이 참 밝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서동진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동진 어르신은 그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행복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집을 더 크게 마련해야 하고, 자식들을 잘 키워야 비로소 편안한 삶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삶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서동진 어르신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노년에는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텃밭을 가꾸어도 좋고 동네를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서동진 어르신에게는 그것이 우쿨렐레였습니다. 잘 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이 삶에 다시 활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사람을 피하기보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삶을 훨씬 따뜻하게 만듭니다. 서동진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순이 넘어서야 이걸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즐거웠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나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나면 해보겠다고 말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서동진 어르신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서동진 어르신은 요즘도 아침이 되면 집을 나섭니다. 텃밭에 가서 상추에 물을 주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경로당에 들러
우쿨렐레를 연습합니다. 누군가 보면 아주 평범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동진 어르신에게 그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다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오늘 만날 사람이 있고, 오늘 웃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동진 어르신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60이 넘어 텃밭을 시작했고, 70이 넘어 악기를 배웠고, 80이 넘어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 시작하지 않는 날만 있을 뿐이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 지금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세가 된 어르신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어 하는 나이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오늘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동네를 30분만 걸어보십시오.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하루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